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4과목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90번 나갈 차례죠. 그래서 90번에 보시면 요 제조소에 요 환기 설비고 시설 기준인데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급기구는 우리 환기 설비죠. 이 환기 설비에서 요 급기구는 그 실내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인데 얼마예요? 예, 800cm의 제곱 이상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요거 맞는 얘기예요. 1번은. 그 다음에 환기구는 지붕 또는 지상 1m가 아니고 2m죠. 즉 여기 어떤 그 시급소가 있으면 이 환기 설비는 이 지면으로부터 몇 미터? 예,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 2번이 바로 틀린 답이죠. 그다음에 바닥 면적이 120제곱미터일 경우에는 급기구의 크기를 600cm 이상 맞고요. 그래서 이 급기구는 어디에다가 요 낮은 곳에 설치해요. 낮은 곳에 설치하고 여기에다가 인화 방지망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급기구는 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구리망 등으로 요 인화 방지망 설치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맞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요 채광하고 조명, 환기 설비하고 설치 기준 이거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가지고 쉽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채광이라는 것은 햇빛을 갖다가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죠. 환하니까 안에가. 하지만 채광 면적은 우리가 최소로 해야 돼요.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채광 설비는 불연 재료로 해야 되고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돼. 채광 면적은 넓으면 이게 밝겠죠. 하지만 우리 기준에는 최소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채광 면적은. 그다음에 조명 설비. 조명 설비는 방폭 등으로 해야 된다. 즉 어떤 스파크에 의해서 가연성 증기의 점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폭 등으로 해야 되고요. 전선은 내화 또는 내열 전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전멸 스위치는 내부에서 여러분이 스위치를 전등을 켜기 위해서 스위치를 온시키면 거기서 스파크가 발생하면 점화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멸 스위치는 항상 출입구 바깥 부분에다가 설치를 해줘야 되죠. 또 이 환기 설비. 환기 설비는 우리가 그 자연 배기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요. 급기구는 150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 하는데 크기는 800cm의 제곱 이상. 그런데 바닥 면적이 요 150제곱미터가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작을 경우에는 각각의 바닥 면적에 따른 급기구 면적이 크기가 다르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60이 나가는 거예요. 60. 이때 급기구는 150 기준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60하고 150을 꼭 기억을 하면은요. 그다음 60 이상 여기 90이니까 30 차이죠. 그 다음에 여기 90에서 30 더하면 120, 120에다 30 더하면 150에서 전부 보시면 30씩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급기구는 여기 150이니까 여기 150 더해주면 300, 300에다 150 더하면 450, 450에다 150 더하면 600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150씩 증가가 된다는 거. 요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쉽게 여러분이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 급기구는 항상 요 낮은 부분에 설치한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다가 인화 방지망. 죄송합니다. 환기구는 지붕 위나 아니면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 벤틸레이터나 또는 루프 팬 방식으로 설치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 번 여러분이 요건 읽어보시는 게 좋은 내용이고요. 다음 91번 넘어가죠. 자, 91번은 오염물 안전관리 법령상 요 제조소 등의 시설 중 각종 요 턱에 대한 그 기준이에요. 턱이라는 건 여러분 이런 그 어떤 가운데에 어떤 탱크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 여기에서 오염물이 뭐 치고받다가 누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오염물이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턱을 갖다 세우는 거예요. 문턱이에요. 문턱 같은 거.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자, 1번에 액체 오염물을 갖다 취급하는 요 옥외 설비는 바닥 둘레에다가 0.15m 이상 턱 설치하는 거 맞아요. 그다음에 요 판매 취급소죠. 그래서 이 판매 취급소에 보면 그 배합실 있죠. 이 배합실이 6 내지 15제곱미터로 하게 되어 있죠. 면적은. 문턱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05는 없어요. 우리 문턱 높이가 최소 0.1이죠. 그래서 이 판매 취급소는 0.1m 이상의 턱. 그래서 틀린 것은 요 2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옥외 탱크 저장소에서 옥외 저장 탱크 요 펌프실 요 놈은 0.2m 이상. 그 다음에 요 주유 취급소 있죠. 펌프실이죠. 여기도 요건 0.1m 이상. 그래서 그 2번이 바로 맞지 않는 그 기준으로서 옳지 않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판매 취급소고 시험에 잘 나오죠. 건축물의 요 1층에 설치하고요. 그래서 이 판매 취급소는 1종 판매 취급소하고 2종 판매 취급소가 들어가죠. 그래서 1종은 지정 수량 20배 미만, 그 다음에 2종은 20배 이하, 지정 수량 40배죠. 2종은. 요거 구분해서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건축물의 그 부분은 볼을 불연재료로 하고 반자는 불연재료로 한다는 거. 창 및 유리 출입구에는 갑종 방화문이나 을종 방화문을 설치한다는 거. 그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바로 그 오염물을 배합하는 배합실의 그 설치 기준이 시험에 잘 나와요. 이 내용이. 그래서 바닥 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 15제곱미터 이하. 내화 구조로 된 벽으로 구획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 집유 설비한다는 거. 그다음에 요 출입구에는 자동 폐쇄시계 갑종 방화문만 해당. 그다음에 출입구의 요 문턱의 높이죠. 0.1m 이상. 그다음에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의 증기나 가연성 미분을 지붕 위로 배출할 수 있는, 방출할 수 있는 설비 갖춰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오염물 배합실 기준 잘 나오니까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죠. 다음에 92번 나가죠. 자, 92번은 오염물을 취급하는 요 배관을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요 강관을 사용해야 되죠. 아니면 이와 비슷한 금속관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 이외에 사용할 수 있는 그 배관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염물 취급하는 배관을 보면 기본적인 것은 강관이에요. 아니면 이와 유사한 금속성으로 해야 되죠. 그런데 다음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그 강관 이외에 배관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요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 그다음에 고밀도 폴리에틸렌 있죠. 고밀도 폴리에틸렌. 그다음에 폴리우레탄을 또 쓸 수 있어요. 폴리우레탄으로 된 배관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는 강관 이외에 다른 배관을 사용하는데 다른 배관에 해당되지 않는 걸 찾는 거라죠. 그래서 여기 나온 요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폴리우레탄 쓸 수 있고 폴리에틸렌 사용할 수 있죠. 바로 요 놈이 폴리프로필렌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93번 넘어가죠. 자, 이 93번은 오염물의 운송하고 운반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 자, 지정 수량 이상을 운송하는 차량은 운송 전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된다. 우리 유조차 그럼 맨날 뭐 이주유소에서 저주유소로 왔다 갔다 하는데
매번 소방서에 가서 우리 지금 지정수량 몇 배 이번에 어디로 이송합니다 이렇게 신고해야 되겠어요? 굉장히 불편하죠. 그거는 이런 그 내용은 없어요. 지정수량 이상 운송하는 차량은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없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바로 여긴 답이고요. 그다음에 요 알킬 리튬하고 요 알킬 알루미늄 요놈은 운송 책임자의 감독이나 지원을 받아야 되죠. 삼류오염물 중에 요 금수성 물질은 적재시에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어야 한다. 맞는 얘기죠. 금수성이니까. 운반용기 외부에다는 품명, 수량, 주의사항 표시해서 적재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자, 그럼 여러분 해설 쪽에서 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요 운송 책임자 지원 대상 그 오염물은 요 알킬 알루미늄하고 알킬 리튬, 요 알킬 알루미늄이나 알킬 리튬을 함유한 물질이죠. 자, 적재하는 오염물에 따른 조치에서 차광성이 있는 피복, 즉 햇빛을 가려야 되는 그러한 오염물. 자, 1류 오염물은 전부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2류 오염물은 차광성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차광성은 1류 오염물, 2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요 3류 오염물 중에서는 황린이 대표적이죠. 요 자연 발화성 물질. 그 다음에 4류는 요 특수 인화물만 해당이 되고요. 5류 전체, 6류 전체. 요건 여러분이 꼭 암기하시고요. 방수성, 금수성 물질이죠. 자, 1류 오염물 중에 알카리 금속 과산화물, 2류에서는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3류에는 금수성 물질, 황린을 제외한 나머지. 그다음에 운반용기 외부 표시사항이 있죠. 그래서 오염물의 품명, 오염 등급, 화학명, 수용성 여부, 사류 오염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탱크로리차 유심히 한번 잘 보세요. 그 탱크에 보면은 그게 뭐 크실렌인지 휘발유인지 경유인지 써 있어요. 분명히. 탱크로리 뒤에 이렇게 가면 써 있어요. 여기 이렇게 해놓고 여기 품명, 뭐 경유 이렇게 써 있죠. 그 다음에 화학명, 오염 등급 나와 있어요. 뭐 1등급, 뭐 2등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화학명 나와 있어요. 뭐 크실렌, 뭐 아니면 뭐 벤젠. 그 다음에 수용성 여부도 있죠. 사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오염물의 수량. 지금 몇 리터 이송한다고 나와 있죠. 이 차의 그 적재 중량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수납하는 오염물에 따른 그 주의사항은요. 자, 1류는 금수성하고 그 밖의 것인데, 주의사항은요, 여러분이 화충 물가공이에요. 화기 주의 아니면 화기 엄금이 들어가고요. 충격은 주의, 물기가 엄금이죠. 가연물 접촉 주의, 공기 접촉 엄금이에요. 그래서 주의사항은 화충 물가공. 그래서 1류는 알카리 금속 과산화물하고 그 밖의 것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알카리 금속 과산화물은 그 금수성이기 때문에 물기 엄금이 들어가요. 그래서 화기, 충격, 화충, 물가 해서 화충, 물가가 다 들어가죠. 그 밖의 것은 요 물기 엄금만 뺀 거, 화충, 가가 들어가는 거고요. 또 2류도 금수성이 있죠.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요거는 화기주의하고 물기엄금. 인화성 고체는 화기엄금. 그 밖의 것은 화기주의죠. 그래서 3류도 자연발화성하고 금수성 나누죠. 그래서 자연발화성은 황린이니까 물속에 보관하죠. 그래서 황린은 화기엄금하고 그 다음에 공기 접촉엄금. 그 다음에 금수성은 물기엄금이고 4류는 다 인화성 액체니까 화기엄금. 5류는 충격에 의해서 폭발할 우려가 있죠. 그래서 충격주의하고 화기엄금. 6류는 가연물 접촉주의. 요거 하나만 들어가는 거죠. 다음 94번 넘어가죠.
자, 94번은 5개 설비의 바닥에다가 요 집유 설비에 유분리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데 위험물의 그 용해도 기준이에요. 자, 이 집유 설비에다가 요 유분리 장치는 왜 하느냐면은 여기에서 위험물이 물하고 섞여서 나오면 대부분 사료 같은 경우는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밑에가 물이고요. 위에가 사료 위험물이 대부분이에요. 비수용성일 경우. 그래서 물하고 이 기름하고 서로 분리시켜서 별도로 수거를 해야 되겠죠. 즉 기름이 바깥으로 나가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분리장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기준은요. 20도씨에서 물 100g에 용해되는 기름이 1g 미만인 것을 요거를 우리가 유분리장치를 해야 된다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20도씨의 물 100g에 용해되는 기름의 양이 1g 미만인 거에서 요 4번이 맞는 그 답이죠. 자, 액체 오염물을 갖다가 취급하는 설비의 그 바닥 기준이죠. 그래서 둘레에 달은 0.15m 이상의 턱 설치. 그 다음에 요 바닥은요, 이런 식으로 좀 제가 강하게 하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경사지게 해야 돼요. 이쪽이 뭐가 있어요? 집수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놈이 모이면 요놈을 또 분리할 수 있는 유분리장치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닥의 최저부에, 이게 집유 설비예요. 요것도 이제 집유 설비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분리할 수 있는 유분리장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용해되는 양이 20도씨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거, 요거에는 집유 설비에 유분리장치 설치하라는 거죠. 다음 95번 나가죠. 자, 95번은 탱크 전용실을 요 단층 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옥내 탱크 저장소에 탱크 전용실은 단층 건물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단층 건물 외에다 할 수 있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해설 쪽에. 단층 건물 외에 설치할 수 있는 위험물은 요 황화린하고요. 정린하고 그다음에 유황, 그다음에 황린 38도씨 이상인 거, 사료 위험물 중에서 그다음에 요 질산 있죠, 육류 위험물. 요거는 단층 건물 외에다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린 들어가요. 그다음에 경유는 38도 이상이죠, 인화점이. 그다음에 요 질산, 이거는 단층 건물 외에다 할 수 있고, 요 칼륨은 반드시 요거는 단층 건물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95번은 바로 그 2번이 바로 답이 되고요. 다음에 96번 가죠. 즉 소요 단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요 단위 계산하는 거는 꼭 이건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자, 제조소하고 요 취급소일 경우에는 외벽이 내화구조일 경우에는 100제곱미터를 1소요 단위. 기타 구조, 내화구조가 아닌 거죠. 이 아닌 것은 요 내화구조의 절반이에요. 50제곱미터를 1소요 단위. 그다음에 저장소일 경우에는 내화구조일 경우에는 150, 기타 구조일 경우에는 75제곱미터를 1소요 단위로 한다는 거. 즉 150의 절반이죠. 그 다음에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 단위로 한다는 거. 이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우선 여기서 제조소예요. 제조소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죠. 외벽이 내화구조죠. 여기에 해당이 되죠. 2소요 단위니까 우리가 1소요 단위가 100제곱이죠.
2소요 단위니까 200제곱이 2소요 단위가 되는 거죠. 그럼 뭐 국민학생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다음 97번이요. 자,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옥내 저장소의 지붕 또는 천장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인데요. 그 이류의 요 분상하고 요 인화성 고체는 제외. 그래서 그 이류연물은요, 요놈하고 육류연물이죠. 요거를 저장할 경우에는 지붕을 이건 내화 구조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5류연물 요놈의 천장은 난연이나 아니면 요 불연 재료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요 두 가지를 여러분이 정리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97번이에요. 그래서 이류연물만 아니면 육류연물만 저장할 경우에 지붕은 내화 구조로 할 수 있고요. 제5류연물만 저장할 경우에는 천장을 난연이나 아니면 불연 재료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1번에 황린만 저장할 경우에는, 자, 황린이 몇 류예요? 3류죠. 3류는 여기에 내화 구조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거죠. 자, 2번에 셀룰로이드, 요거 5류죠. 요놈을 저장할 경우에는 불연 재료로 된 천장을 할 수 있다. 이거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할로겐간 화합물, 요거 육류연물이죠. 자, 육류연물만 저장할 경우에는 지붕을 내화 구조로 할 수 있는 거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 피크린산, TNT죠. 트리니트로페놀, 요거 5류연물이죠. 5류연물만 저장할 경우에는 천장을 난연 재료로 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요 1번이 바로 틀린 거 답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 다음 98번 나가죠. 자, 98번은 이송 취급소에 해당되지 않는 거 모두 골라내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해 보면 송유관에 의해서 위험물 이송할 경우에는 이송 취급소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니은에 농어촌 전기공급사업법 촉진법에서 설치된 요 자가 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 이송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송 취급소에 해당되지 않고요. 다음 디귿에 가면은 제3자의 토지만을 통과하는 경우로서 배관 길이가 100m 이하면 이송 취급소가 아니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세 개가 다 이송 취급소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송 취급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다음에 99번 나가죠. 자, 이 주요 취급소에 대한 담하고 벽의 일부분에 부착할 수 있는 방화상 유효한 유리의 기준인데, 유리판의 기준인데, 가로 길이가 얼마 이내가 돼야 되냐. 자, 주요 취급소에 가면 이렇게 벽이 있죠. 그래서 벽에는 원래 유리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리를 갖다가 사용할 경우에는 이 가로의 길이를 몇 미터? 2미터 이내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 4번이 답이에요. 주요 취급소의 요 담이나 요 벽의 일부분에 유리로 할 경우에는 가로의 길이에 제한이 있죠. 이게 바로 2미터 이내에서 4번이 바로 답이 되죠. 그래서 요 주요 취급소의 요 담, 벽의 설치 기준인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유리를 갖다가 부착하는 방법 보면은 하나의 유리판의 가로 길이는 2m 이내일 것 이렇게 그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다음 100번 나가죠. 자, 100번은 여러분이 그 이동 저장 탱크에 대한 강철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동 저장 탱크롤이 잘 보시면 돼요. 자, 이 탱크롤이를 뭐 드론을 이용해서 위에서 봤을 경우에 요 칸막이가 되어 있죠. 요걸 우리가 칸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칸막이는 요게 4,000리터마다 이렇게 구해가는 거죠. 그 다음에 탱크롤에 보면 이렇게 이제 칸막이가 있는데 이 칸막이가 있으면 탱크가 이제 이렇게 좌회전을 하거나 아니면 뭐 우회전을 하겠죠. 그럼 이 안에 있는 액체가 한쪽으로 쏠려요.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뭐 이쪽은 뭐 좀 틀리게 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것이 이게 칸막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탱크를 또 위에서 보면은요, 이 위에 여기 맨홀이 있죠. 이렇게 요 칸막이마다 이렇게 맨홀이 들어가 있고 이 옆에 보면 안전장치가 있어요. 뭐 압력계도 있고 근데 요 주위에다가 이렇게 턱을 설치한 거 있죠. 요게 뭐예요? 안전장치에서 여기 그 방호 틀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탱크 뭐 뒤에서 봐도 나오는데요. 이 옆면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일정하게. 즉 탱크로리가 전도가 돼도 탱크에 충격을 주지 않게 요걸 우리가 측면 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칸막이의 역할은 뭐예요? 탱크가 전복돼서 어느 일부분에 여기가 구멍이 생기더라도 여기에 있는 내용물만 누출이 되지 다른 쪽은 누출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칸막이는 칸막이 아니게 제가 잘못 썼네요. 방파판이에요. 이게 방파판은 차가 진행되는 방향을 쪽으로 해서 세로를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요놈은 차가 좌우로 좌회전 우회전 할 때 이 액체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끔 설치한 것을 방파판. 그다음에 이 방호틀은 탱크가 전도되면 여기에 있는 이 안전장치가 파괴되지 않도록 일정 부분에 턱을 설치한 거죠. 그걸 우리가 방호틀. 측면틀은 탱크가 전도가 되면 요 지면이나 어떤 뾰족한 부분 같은데 닿아서 찢어지거나 파손되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툭 튀어나온 거. 요게 우리가 측면 틀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칸막이는 3.2mm 이상이에요. 요 용기도 마찬가지예요. 칸막이도 3.2mm 이상, 용기도 3.2mm 이상 강철판. 그래서 요 방파판은 1.6mm 이상이죠. 내부에 설치하는 보조물이기 때문에 방호 틀은 요건 2.3mm 이상 강철판. 그래서 문제는 칸막이 기준 3.2mm 이상, 방파판 1.6mm 이상, 방호틀 2.3mm 이상, 요거 다 더하면 몇 mm가 되겠느냐? 이게 7.1mm가 나오는 거죠. 즉 3.2mm, 1.6mm, 2.3mm 더하면 7.1mm가 나와요. 이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동 저장 탱크의 그 구조 기준 보면은요, 요 칸막이는 4,000리터 이하마다 3.2mm 이상 강철판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요 방파판. 요건 두께 1.6mm 이상 강철판. 그 다음에 하나의 구획 부분에 2개 이상 설치한다는 거죠. 요 하나의 그 구획된 부분에 2개 이상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 진행 방향과 평행하게 설치한다는 거.
하나의 구획 부분에 설치하는 방파판의 요 면적이죠. 이건 최대 수평 단면적의 50% 이상. 타원형일 경우에는 40% 이상. 방호 틀은 두께 2.3mm 이상, 정상 부분보다 50mm 이상 높게 한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이 안전장치의 최고 부분보다 50mm 높게 더 설치를 해준다는 거죠. 방호 틀. 그래서 이 이동 탱크 저장소의 그 구조 기준이 시험에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서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되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